네, 이번에는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늘 긍정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2,68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2,700선이 올해도 작년에도 2022년에도 강력한 저항대가 됐었습니다. 돌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 금리를 아마 이제 인상하기 시작한 사이클에서 22년서부터죠. 22년 중반서부터 지금까지의 박스권에서 저항선을 역할을 했던 게 2,700포인트 수준이고요. 그게 아마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향후 정책이죠. 정책 변화가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어떤 큰 변화가 있거나 요게 이제 진행될 때 그 저항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일단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추세는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금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정책상으로 이제 정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 정도로 보고, 저희는 이제 향후 흐름상으로 보면은 2,700포인트는 좀 깨면서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지금은 일단 그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 매크로나 이런 외부 변수 영향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해 기대 아니면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데, 중국 양해에서 약간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 정도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양회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도움 말씀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나 싶었는데 여기저기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가고 있습니다.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금융주들 오늘 활발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 저 PBR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 네. PBR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저 PBR주 테마가 좀 1차적인 어떤 상승 랠리는 좀 마무리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예상된 게 5월에 이제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정책을 일단 지켜보는 식으로 좀 시장은 좀 대응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승이 지난 1월, 2월처럼 상승하기보다는 약간 관망하면서 약간 뭐 휴식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기간 조정 뭐 이런 구간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 정책에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현재 예상되는 거는 좀 지난 정책에서 약간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5월에 만약에 정책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만 뭐 5종목이 됐고 올해도 에코프로 BM 그리고 HLB가 이전 상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이슈를 받으면서 좀 올라왔어요. 오늘은 쉬어가고 있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 이외에도 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도 유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코스피 이전을 하기 때문에 뭐 액티브 자금이나 아니면 인덱스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일단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을 하고 나면은 그 기대감이 일단 좀 줄어들고 향후에 유입되는 자금은 미리 이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덱스 정도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액티브 같은 경우는 좀 유입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한 이후에는 대부분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약간 좀 쉬는 구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볼 때는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다렸다가 기업 자체 성장 가능성이 나올 때, 그럴 때 좀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일정으로 중국 양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 열리게 되는데 일단 실망감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목표 성장률 5%를 이야기하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은 항상 이제 대부분 이제 5%를 제시하는데, 이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성장에 대한 낙관을 중국 그 인민들에게 계속 제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봉쇄를 한 이후에 봉쇄가 풀리면서 약간 기저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기저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연 5%를 달성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있는 거고요. 정책상으로 보면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 일단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지금 약간 이제 물가 지표 등이 약간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수요가 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수 부양에 대한 어떤 소비 관련 보조금 아니면 소비 장려 정책 이런 부분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양회를 앞두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양상을 나타냈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또 생기기 시작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중국 지수 측면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중국 지수하고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 운임 지표들, 이제 BDI 같은 경우들이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추세를 타고서 좀 올라오고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수출에서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 경기 반등을 좀 반영했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이 좀 바닥권을 좀 벗어난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고, 근데 그 대표적인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화학, 철강, 그다음에 일부 이제 경기 소비재 같은 것들인데, 이게 이제 중국이 성장을 강하게 하면서 그리고 내수가 좋고 이제 소비가 좋다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약간 그 재고를 다시 쌓는 리스타킹 같은 상황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지금은 먼저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한 1, 2개월 정도 중국 내수라든지 관련된 지표들이 좀 자리 잡는 과정, 예, 정상적으로 좀 회복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은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 화학, 철강 뭐 이런 소비재들은 한 2분기 정도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양회 오늘 내일 각각 개막을 하게 됩니다. 정협 같은 경우에는 10일에 폐막을 하고 전인대는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중국발 모멘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랠리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가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 이제 AI 관련된 하드웨어죠. 반도체가 먼저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국내 수출도 보면 반도체가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예, 전체 수출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수출 증가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측면에서도 보면은 약간 AI와 관련된 수요가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중심이고 최종 수요처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업종 흐름이 약간 3, 4개월 정도 이제 뒤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서부터 보시면 올해 초죠. 올해 초 작년 말부터 보시면은 이제 미국 그 에이어 관련된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차를 감안하면은 3월, 4월 정도가 한국 반도체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엔화가 좀 너무 약세다 보니까 한국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5월 정도 일본 통화 정책에 따라서 엔화 반전 움직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한국 반도체들이 약간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